토너먼트 준중결승 제4경기 스테판 레코, 레미 본야스키. This is the last quarterfinal match. Coming to the ring at this time from the blue stage, Stefan Blitz Leko. 그가 이 무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테판 블리츠 레코. 바로 정확히 1년 전 이 무대에서 그야말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다시 한번 8강 안에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승전 리저브 매치로 바다리와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화끈하게 지고 말았죠. 네. 스테판 블리츠 레코. 이제 그 특유의 번개 머리, 지금 물론 자신의 등장 영상에서는 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헤어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네, 예전에는 원래 이제 머리 모양을 번개 모양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렇게 이제 그냥 점잖게 잘 나오죠. 네. Please welcome the one and only, the real Stefan Blitz Leko. 자신의 그 오프닝 등장 음악에 사용된 말이 굉장히 멋있군요. One and only, 단 하나뿐인 스테판 레코. 바로 이 선수가 스테판 레코 선수입니다. 올해 라스베가스 2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박전 출전 티켓을 확정지었고, 그리고 이어서 레이세포와의 경기를 통해서 레이세포를 꺾는 어찌 보면 이변. 네. 글쎄요, 준비된 이변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역시 준비된 이변일 수밖에 없죠. 사실 스테판 레코 다시 돌아와서 예전 페이스대로 이제 돌아왔다고 했던 그런 판단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서 레이세포와 마주쳤을 때는 여기까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스테판 레코는 빠른 발, 특히 자기의 어떤 별명처럼 아주 번개 같은 그런 잽들을 보여주면서 가뿐하게 뛰어넘고 말았죠. 네. 왠지 마음고생한 다음에 좀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스테판 레코, 특히 이번 경기를 앞두고 8강 상대인 레미 본야스키의 복싱 기술을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네. 레미 본야스키가 나름대로 복싱으로 상당히 데뷔를 했다고 그랬는데 해봤자 별것 아니다라고 네.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바 있죠. 네. 늘어봤자 얼마나 늘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은 그 프라이드에 출전하고 있는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도 네. 실은 같이 나왔어요.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사실 지금 이 팀 골든글로리 네. 팀 내에서는 종합격투기 쪽으로는 가장 그렇죠. 잘 알려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형의 영향으로 이제 종합격투기를 하게 됐죠. 네. 형이 그 말레타인 오브레임은 정말 몸도 무서웠어요. 네. 체형으로 봤을 때는 입식 타격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 이제 킥복싱도 잘했다 그래요. 네. 스테판 레코가 링 위로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And now making his entrance to the ring from the red stage, Remy Bonyaski. 두 차례에 걸쳐서 K1 월드 그랑프리 결승 챔피언에 올랐던 레미 본야스키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미 본야스키가 챔피언을 차지했을 당시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003년도 레미 본야스키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을 때 그때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미 본야스키의 우승을 정말 폄하했죠. 네. 강자가 빠진 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밴너라든지 호스트가 많이 빠졌었죠. 네. 하지만 2004년에 우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레미 본야스키는 성적이 너무도 좋지를 않았죠. 네. 물론 지난해 2005년에 최홍만 선수를 꺾으면서 준결승까지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 4강전에서 세미 실트에게 치욕적인 패배,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이 된 세미 실트에게 말 그대로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죠. 네. 그리고 그것이 레미 본야스키에게는 거의 어떤 드러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폄하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기의 어떤 실력을
제대로 증명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죠. 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됐고, 그렇죠. 자신의 팀도 새롭게 완전히 꾸렸고요. 자신의 입으로는 타이틀을 되찾아오는 일밖에 없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이제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또 훈련에 대해서 모티브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역시 이 선수가 다시 타이틀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앞서 레코의 지적대로 그 복싱 스킬을 얼마나 만회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싱을 얼마만큼 자기가 숙달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장기로 잡고 있는 킥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레미 보냐스키의 어떤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예. 양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94.7 kilograms, 54 victories, including 32 knockouts, 14 defeats with 1 draw. Aus Krefeld, Deutschland, the K1 World Grand Prix 2001-2006 Las Vegas champion, K1 World Grand Prix 2001 semi-finalist, Stefan 스테판 레코, 본야스키를 겨냥합니다. And his opponent across the ring fighting out of the 심하게 겨누는데요. wearing black with white. Official weight 106.9 kilograms. 57 victories, including 32 knockouts, with 13 defeats. From Almere, Holland, the K1 World Grand Prix 2003 champion. K1 World Grand Prix 2003-2004 champion, the Flying Gentleman, Remy. 팀 본야스키, 레미 본야스키, K1 월드 그랑프리 2003년, 2004년 챔피언입니다. 양 선수의 개체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판 네. 레코 같은 경우는 94.7kg,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반면에 레미 본야스키는 106.9kg. 좀 몸이 많이 네. 불어났는데요. 증량을 했죠. 네. 아무래도 토너먼트에 대비해서는 스테판 레코처럼 조금 감량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하루에 3경기를 한다는 것은 단체 경기가 아니고 개인 격투기이기 때문에 대신 뛰어줄 선수가 없죠. 네. 자기 몸 하나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손실 때문에라도 조금은 평상시보다 가볍게 뛰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런데 레코가 지금 앞서 경기를 치렀던 루슬란 카라이프와 비슷한 몸무게라는 네. 건데요. 결국은 경험치 그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 그런 것에서 이제 루스란 카레프가 스테판 레코를 상당히 좀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군요.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차이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토너먼트 준중결승 마지막 경기, 스테판 레코, 레미 본야스키 1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하이킥 먼저 가볍게 올려봅니다. 또 한 번 하이킥 레미 본야스키. 여기에 원투로 다가가고 있는 스테판 레코, 또 한 번 하이킥 스테판 레미 레코 본야스키. 라이트 잔똥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펀치가 다가오자 고개를 슬쩍 숙여봤습니다. 레블로 났습니다. 레블로가 시작하자마자 나왔군요. 양 선수는 이미 2002년에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를 한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코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아, 지금 심하게 네, 레블로가 레미 난것 본야스키가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네. 지금 마우스피스까지 뱉어버렸어요. 네. 밑에서 위로 킥을 했는데 정확하게 파울컵에 집중이 돼버렸거든요. 처음에 때리긴. 지금 어디였나요? 네, 일단은 파울컵을 착용하고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맞아버렸어요. 네. 걸쳐서 위쪽까지 또 맞았는데 네. 처음에 타격은 파울컵 쪽 붙어 네.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은 발등으로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맞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일단 발 전체로 때려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급소를 정확하게 찼다기보다는 파울컵을 때리게 되거든요. 예. 파울컵 자체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충격이 오기 때문에 아마 꽤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 3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미 본야스키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네. 짓고 있습니다.
일단 레미 본자스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경기를 속행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로블로를 한번 당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네. 그 상황에서 억지로 경기를 해서 이렇게 경기력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어줄 만큼 쉬어주고 회복된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갖춰진 몸으로 경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얼마나 쉬면은 회복이 될까요? 실은 로블로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가볍게라도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통증이 오래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바로 하긴 합니다만은 고통을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테판 레코는 저것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마음에 지나치게 담아둘 필요는 없죠. 예.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이고 일단은 자기는 계속해서 집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로우 블로가 나오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카야마 켄지 링닥터가 계속해서 체크를 받고 있죠. 나카야마 링닥터는 여러 격투기 특히 K1에서는 꾸준히 활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수의 어떤 저런 그 경기 내에서의 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그런 분입니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서 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레미 본자스키. 지금 눈물까지도 잠시 좀 얼핏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네. 조금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은 호스트 대 하르드 디파우스트에서 이제 저치 한 분만 좀 엉뚱한 판정하신 적이 있죠. 네. 그분이 지금 레프리로 보고 계십니다. 네. 오카바야시 주심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중계니까 가능한 얘기죠. 처음에는 네. 그렇게 많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앞으로 이제 푸석 쓰러졌거든요. 네. 그 충격이 조금 좀 늦게 전달이 되나 보죠. 대부분의 로블로는 이제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제가 당한 것도 그렇고 대부분은 맞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펄쩍 뛰는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이제 친 다음에 좀 있으면은 격통이 몰려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부상 이렇게 크게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이것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경기력에는 충분히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말았군요. 그렇죠. 꽤 이제 격통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3분의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닥터가 체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는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뭔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 이렇게 냉찜질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안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무조건 쉬는 것이 가장 낫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선수는 또 경기를 고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살피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닥터가 좀 이제 그 부위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네. 아직도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군요. 제대로 들어가버린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파울컵의 정통으로 맞는 것과 네. 약간 비껴 맞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은 이제 파워컵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윗부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맞은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크게 데미지가 온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이 경기를 미룰 수도 없고 네. 참 지금 본야스키 입장에서는 뭐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될지. 보통 이제 로블로를 허용하고 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대부분 이제 경기를 갔던 것이 현재까지의 상례는 상례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본야스키가 곧바로 경기를 진행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스테판 레코가 반칙패를 당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친 것은 충분히 이제 고의성은 없었거든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반칙패를 주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레미 본야스키는 부상 때문에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TKO 처리가 돼버려요. 어떤 경우에든 경기 내용은 재미없고 그리고 누가 올라가더라도 명예롭지 못한 상황이죠. 네. 현재
스테판 레코와 레미 본야스키의 토너먼트 준중결승 제4경기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스테판 레코의 로우 블로우로 인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진행하기 힘들겠는데요. 이 정도로 아파하는 것은. 그렇군요. 네. 의지가는 선수들은 의지가는 어떤 저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 경기를 하는 편인데 예. 지금 것은 레미 본야스키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경기를 속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카바야시 주심이 오죠. 네. 일단은 선언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고 하나를 주네요. 일단 오카바야시 주심이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레코 선수에게 경고를 하나 줬고요. 그렇습니다. 스테판 레코는 웃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잘못해서 꼬이는 것 아닐까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죠. 걱정이 되겠죠. 레미 본야스키가 자, 경기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일단 링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그러니까 멜빈 마노프와 레이스 포의 경기를 치른 이후에 스테판 레코와 레미 본야스키의 경기는 다시 한번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일단은 즉각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무리하게 속행시키기보다는 먼저 다른 경기를 이제 앞당기고 이제 뒤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멜빈 마노프와 레이스 포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본야스키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 심판들끼리 다 모여서 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의성 여부가 확실하다 싶을 경우는 반칙패를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레미 본야스키가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좀 힘든 얘기죠. 결국은 이제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회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마 레미 본야스키 부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스테판 레코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더 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선수가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퇴장은 진정한 퇴장이 아니고 스테판 레코와 레미 본야스키의 준중결승 제4경기는 잠시 후에 한 경기 끝나고 나서 멜빈 마노프와 레이세포의 리저브 파이트 두 번째 경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은 이제 격투기로 하는 이상 이해를 하면서 봐야겠죠. 다양한 상황이 올해는 K1 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올해 생방송을 올 시즌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그런지